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자, 우리 과대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충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잘못된 부분을 보충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지표에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 좀 보충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성 빈혈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1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입니다. 지표. 그 중에서도 MCV, MCHC, RDW 세 가지 지표의 의미를, 임상적 의미를,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제 카페에 가보시면은 다양한 사례와 그 개념 설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 부분부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자동 혈구 계산 장비는 이제 바로 이 쿨터 선생님에 의해서 쿨터 프린서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만 쿨터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쿨터 선생님이 아마 전기공학도인지 물리학자인지 아마 전기공학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전기적 신호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를 그 혈구의 뭐 개수, 그 다음에 크기로 변환시키는 이제 원리를 이제 발견을 하신 거죠. 뭐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이 전기장에서 혈구들은 대부분 다 비전도체잖아요. 그렇죠? 비전도체니까 비전도체가 지나갈 때마다 그 저항값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전기의 흐름이 끊길 텐데, 그것을 혈구의 개수와 크기로 변하는 값을 이분이 이제 고안을 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장비들에서는 이렇게 에퍼처라고 하는데 그 틈으로 혈구들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잘 지나가게 하는 기술, 이게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뭐 혈구가 지나는데 막 뭉쳐있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에퍼처 사이로 혈구를 하나씩 하나씩 잘 지나가게 하느냐. 사실 이게 참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죠? 말은 간단한데 적혈구가 이제 마이크로 리더당 수백만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게 한다는 기술,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바로 이제 쿨터 선생님께서 개발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쿨터 프린서플은 여기 보시면은 쿨터 프린서플은 오직 혈구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요 두 가지만 관심사고 요 두 가지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이긴 한데 QBC에 비해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적혈구가 너무 작은데 계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이 장비, 이 쿨터 프린서플을 이용한 장비들이 이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글쎄 이것이 이제 그 결과값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좀 진일보한 건지 아니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시적이긴 하죠.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결과값은 뭐 파티클 그러니까 이제 혈구죠. 혈구의 색깔, 모양, 그다음에 구성 성분, 그다음에 굴절률 뭐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오로지 그냥 혈구가 비전도체니까 지나갈 때 몇 개가 지나가느냐,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신호가 나타나느냐, 이런 거밖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좀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마이크로리터당 수백만 개가 되는 적혈구들을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비에서 이제 높이 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퍼초 사이를 혈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게 해주는 이 기술,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혈구 수가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렇죠. 그 적혈구들의 그 신호 크기를 분석을 하면서 적혈구 크기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별 세포의 셀 볼륨, 개별 세포의 크기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미인 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공부하셨겠지만 그 MCV의 변화를 통해서 어쨌거나 빈혈 환자에서 재생성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는 또 인덱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되게 높이 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RDW 그렇죠? 어쨌든 신호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그것에 이제 크기를 분석을 하면서 이 RDW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QBC에서는 거의 뭐 그죠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것이 제공된다는 점. 혈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크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제공되기 시작했고 혈소판도 어차피 이제 혈소판은 특히 개의 경우에는 혈소판과 적혈구는 크기 사이즈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잘 잡으면 혈소판도 이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좀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사이즈도 비슷한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적혈구가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개에서는 나름 더 정확도 있게 혈소판 개수도 카운트할 수 있다는 점. 자, 백혈구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백혈구의 종류를 크기에 따라서 또 감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쿨터 프린서플에 의해서만 감별을 했지만 여기에다 또 뭐 염색약도 더하고 뭐 여러 가지 나름 또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정확도 있게 감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들을 연구 개발들을 많이 해서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일단 뭐 백혈구 개와 고양이에서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호중구인데 예전에는 초기 버전들은 뭐 이 호중구들을 다 대부분 림프구로 카운트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이제 어쨌거나 이 쿨터 선생님에 의해서 참 어렵게만 생각됐던 이 적혈구와 혈소판 백혈구들을 카운트를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을 높이 살 수 있다. 자,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장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성숙한 적혈구, 미성숙한 백혈구, 특히 호중구 요거를 얼마나 잘 이렇게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백혈구 쪽은 바라지도 않지만 특히 미성숙한 적혈구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임피던스 장비에서는 아무래도 크기 팩터가 되게 중요한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바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입니다. 자, 이 원리를 개발하신 분은 아마 물리학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레이저를 쓴 거죠, 레이저. 예, 전기 신호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레이저를 쓰게 되면 레이저의 장점은 또 뭐냐면 레이저는 세포를 통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도 평가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를 통과해서 산란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레이저가 그냥 그 혈구에 의해서 흐름이 막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두 가지 팩터, 특히 적혈구에서는 뭐냐면은 헤모글로빈의 농도,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농도하고 크기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혈구 계산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냥 부딪혀서 산란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받아서 평가. 게다가 이제 여기다 또 염색약을 입혀서 미성숙한 적혈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거의 표준 방법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개수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장점이 있죠. 다만 흠이라면 뭐냐면 장비가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유지비가 또 많이 들고 다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거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또 단점 아닌 단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서나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몇 그 로컬 병원에서는 이 어드비아 장비, 플로 사이토메트를 이용한 어드비아 장비가 지금 운용되는 데도 있기도 합니다. 이 레이저 사이트 방법을 또 이제 이용하는 장비가 뭐 레이저 사이트, 그다음에 어드비아, 뭐 셀다인, 뭐 포사이트, 시스맥스, 프로사이트 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적혈구의 평가는 다 레이저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지만 백혈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는 적혈구 중에 좀 더 이제 그 결과값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뭐 임피던스 방법을 다 그 병합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염색약도 덧붙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한 장비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로 보는 것은 역시 어드비아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다인이 이제 그 다음 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맥스 장비. 이 시스맥스를 미니어처 사이즈로 만든 것이 이제 프로사이트 장비.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는 프로사이트 장비만 운용할 수 있어도 아주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아쉽게도 이 활용법이 잘 소개가 안 돼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좀 있고 또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자, 이 어드비아 장비의 이제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자, 임피던스 장비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 에퍼처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그렇죠. 이게 어떤 각도로, 셀이 어떤 각도로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셀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전개 흐름이 방해가 되는 그런 이제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레이저는 이제 레이저를 쏘게 되는데, 이 적혈구가 어때요? 적혈구가 위에서 보면은 이제 원형이긴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아령 모양이기도 하고, 그렇죠. 레이저는 표면에서도 산란이 되고 통과하기도 하는데 적혈구가 지나갈 때 역시 일렬로 쭉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일렬로 쭉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어떤 방향으로 통과를 해도 그렇죠. 이 결과값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여류과학자가 이것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적혈구들이 각각 다른 모양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 일러스트레이션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집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어때요? 물론 이제 이 초승달 모양의 조각적 결구는 뭐 그대로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원형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하, 적혈구를 아이소볼루메트리 그러니까 뭐냐면 적혈구의 볼륨은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뭐 바람을 집어넣든지 어떻게인지 뭐 이화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적혈구를 다 구상적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레이저의 조사가 돼서 어느 각도로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럼 값이 컨시스턴트하게 나오게 되는 이것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샵 이름이 뭐예요? 샵 이름이 더 RBC Sphere It and Fix It Shop 이렇게 나오죠. 스피어 다 구상적 혈구로 만들어 줄게. 그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는 구상 적혈구로 만든 다음에 염색약도 먹이면서 흡광도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입체적으로 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혈구는 그다음 백혈구는 또 백혈구 나름대로 또 두 가지 채널로 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백혈구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드비아 장비는 적혈구에는 이제 두 채널로 검사하고 백혈구도 두 채널로 검사하는. 근데 이 하나하나 채널이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를 한 장비에 모아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래서 한 번 검사할 때도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거의 뭐 4개, 5개 장비를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결과값은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백혈구 쪽은 그래도 역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나 적혈구 쪽에 있어서는 뭐 지금으로서는 이 어떤 환자의 적혈구를 또 심도 있게 평가하기에는 아주 좋은 인덱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연구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RBC, VHC가 있어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모든 적혈구를 다 이렇게 산포도 형식으로 보여줬어요. 사이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뭐냐면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 헤모글로빈 농도, X축은 헤모글로빈 농도, Y축은 크기에 따라서 모든 적혈구를 다 분류를 이 사이토그램에 표시해줘가지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 파퓰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재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 위로 이제 그 혈구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쪽이 뭐냐면 그렇죠? 헤모글로빈 농도는 낮아지면서 혈구 크기는 커지는 전형적인 미성숙한 형태의 혈구들이 증가하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레틱 스캐터 업섭션이라고 해서 미성숙 적혈구를 평가하는 구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또 색깔도 다르게 다트 플랫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재생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레틱 VHC에 의해서 성숙한 적혈구 대비 미성숙한 적혈구들이 어느 쪽에 분포하는지 그렇죠? 크기하고 헤모글로빈 농도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장비죠. 연구하기에도 좋고